한동훈은 자기가 다치지 않고 잘하면, 왜냐하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 끓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요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위 보정과 연결이 돼 있는지 안 연결이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 알잖아. 그러니까 명분은 있거든. 아니 이거는 국민들이 너무나 의심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이건 수사는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요 특검은, 그러니까 특정 특검, 윤석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 특검은 받읍시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배신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이 정권을 유지시키면서도 재창출하려고 열심히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일했다. 그 과정이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특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절차니까. 요거는 제가 네.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전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네. 이제 왜 한동훈 특검 안 하냐, 네. 뭐 조국혁신당 어디 갔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살라미 전술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특검, 뭐 막 특검이 다 같이 갔잖아요. 네. 지금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적의 적은 동지다. 그러니까 주적이 누구냐, 소위 말해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EJ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야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한동훈을 그 우쭈쭈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동훈이 결국은 이거 직접 김건희 특검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그리고 상황이 또 실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친한계나 전체적으로 조금 중립적인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안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1년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난 일요일에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 저기 원외 당협위원장 만나고, 그 앞달에 대통령 싱가포르 가는데 배웅 안 하고, 그리고 뭐 1박 2일 동안 하고, 그때 제가 유의미하게 본 게 뭐냐면은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더라. 일요일 날 그 한동훈께 만났을 때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어제는 또 더 이상 독대 요청하지 않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원외 당협위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독대하고 내가 중재자 돼가지고 이거 해결사 되고 이런 거 안 해주는데 나도 존심 상한 거야. 그리고 한국경제 그 행사에 리셉션에 원래 윤석열, 한동훈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 절로 치워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20분 전에 그거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옮겨진 걸 알았다며. 테이블에 나중에. 옮겨진 거를 한동훈이 알고 뭐 다른 뭐 의사들 뭐 면담이 있었네 하지만은 이거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부인도 안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주빈석에 원래 앉았어야 되는데 대통령 옆에, 근데 그 옆 테이블로 옮겨졌어. 그러니까 아니. 자존심 상하지. 집권여당 대표가. 한국경제가 뭔 죄가 있냐고. 한국경제가. 아니, 죄는 아무 죄도 죄는 없지. 많아요. 죄는. 죄는 많아. 죄는 많아요. 아니, 이건에 관해서는 죄가 없다고. 이거에 관해서는 죄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알겠는데 그렇게 돼서 뭐 이랬는데 보라고. 죄 없는 한국 경제가 면상하고 항상 피해자는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그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 지으면은 지금은 그래서 심상치 않다, 친한계가. 그래서 이번까지 특검까지는 참은 거고, 다음 특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민주당도 그래서 뭐 뒤에 얘기했지만 상설 특검과 특검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경우의 수를 늘리겠다라는 거고, 심상치 않아. 이미 그러니까 감정이 뭐 요 정도 벌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졌어, 내가 보기엔. 180도야.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가 거의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그래서 분명히 틈이 나올 거다. 그거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 게,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그렇죠. 정치인쯤 됐으면은 자리를 치웠으면은, 제가 이것도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같으면은 이 진실된 정치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리를 저 멀리 치웠어요. 그러면 아예 기분 나빠, 나 안 가, 이러고서는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충청도 사나이처럼 또 가가지고 또
아유 왜 여기 치움겨 이렇게 하면서 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아유 왜 치움겨 이거 어? 글쎄. 옆에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치우면 또 하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또 쌩하고 가버리고 이제 이런 거 안 좋은 건데 아무튼간에 감정적인 뭐 괜히 그거 제가 볼 땐 캐릭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감정적인 거리가 근데 이만큼 벌어진 거는 맞지만 그런데 감정적인 거리가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뭐 아이 난 보기도 싫어 이런 거 하고 정치적으로 또 요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꼭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뿌리 뽑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전제를 하면서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층 여론이 있고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그러한 뭐 계속 빗발치는 원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동훈 이 대표가 그동안 좀 꺼려왔던 뭐 세력화라든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말은 뭐 삼국지처럼 정치를 하지 맙시다. 무슨 뭐 궁중 암투하지 맙시다. 뭐 이래 가면서 안 한다는 주의였잖아요. 잘 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 근데 세력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 맞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세력화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또 그런 거 잘 못하는 양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알아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밖에 기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조경태 의원이 언제부터 친한파였습니까, 사실. 그렇지. 그러면 나경원 캠프에 좌장임내 있다가 지금 당에서 한 자리 맡은 다음에 지금 친한파의 좌장이 될 거야 뭐 이렇게 간 그림처럼 지금 됐는데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마지막 최종 보스 김건희 특검을 그러면 친한계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할 거냐. 요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아직은 물음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딩이 지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딩이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그렇다는 거지 영원히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우리 잘생긴 김준일 평론가한테 지금 반론을 펴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다 이제 토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지금, 소위 말하는 이탈표 4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친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 밥 먹은 자리에서, 그 20명 밥 먹은 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특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여튼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좀 믿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요 말의 의미가 뭐냐. 한동훈, 검사 출신 한동훈, 특히 거의 피카소급의 이 그림 실력을 가진 그림에 있어서는 하여튼, 대한민국에 하여튼 내노라 하는 명장이라고 자부하는 요 그림쟁이 한동훈이 볼 때 이 그림 그리면 바로 끝난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특검 시작하면은 거의 끝날 텐데 정권이 그걸 내가 통과시켜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과 이 첩첩산중의 어떤 것들이 그려지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걸 자기가 몰라서 돌진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걸 아는데 제가 이걸 끝마칠게요 얘기를 끝마칠게요. 이걸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데 상황이 이 결정 못하는 한동훈 대표를 계속 뒤에서 프레셔를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계속 이 프레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만 하고 그러니까 뭐 좀 김민하 평론가 분석에 맞고 지금 당장 특검 동의 김건희 특검 동의 못 하니까 그렇게 친한계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감사에서 어떤 게 나오고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가 어떤 게 나오는지 소위 말해서 게이트급 이권 개입급으로 가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면은 간다라는 거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힘을 쓰겠다라는 그때는 매달렸잖아. 독대해달라 뭐 해겠다고 했는데 야 김대남이 당무감사 들어가 윤리위 소집해 이거는 당권을 가진 사람의 고유 권한이거든. 그거를 쓰겠다라는 거고 이 특검 찬성 반대도 결국은 내가 가진 힘을 쓰겠다라는 거야. 당장 뽑지 않더라도 칼집에 있더라도 누가 힘의 우위관계가 있는지 내가 그동안 매달렸지만 내 힘 보여줄게 약간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근데 가장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수술로 비교하면은 심장질환이 있어.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외과 수술을 해야 돼. 혈관이 복잡하게 이렇게 엉켜 있어. 요거를 정교하게 해가지고 요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 요 부분만 문제만 떼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둘 중에 하나야. 야, 죽든 말든 다 죽자라고 해도 그냥 메스 들이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교하게 요것만 뜯어낼 수 있다라고 신명감 꼬여 있는 거를 다 분리해서 내가 수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갈수록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모두에게 풀기 어려운 난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게, 예. 애초에 친한계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최종적으로 특검을 어떻게 하는지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장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친한계 요거 사과였단 말이에요. 사과라도 해라. 그 사과를 해야 무슨 방어라도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요거였거든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대화하는 요 분들의 성에는 전혀 차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사설로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사과로 끝날 일이냐 이게. 예. 그리고 동아일보 칼럼에도 나왔습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사법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다. 칼럼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친한계가 사과라도 하십시오라는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에 무슨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사과로 안 될 것 같다.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 중지를 같이 선언하셔야 된다. 활동 중지를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동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사실상 활동 중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성에 안 차는 얘기고 말도 안 되고 요거는 대답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시간에 쫓겨서 그리고 여론 악화에 쫓겨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나올 거라고 언론은 자꾸 쓰고 오늘도 동아일보에 또 그 정원수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또 썼어요. 뭐라고?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나올 거다. 아. 과연 그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이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쭉 썼는데 근데 불기소 나온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다들 그 얘기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오면은 우리 넷이 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기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부담이 쌓이면 결국 요구는 어디까지 가겠느냐. 결국 이게 압력인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